태도가 돌변했다는 건데 또 변한 모습이 수의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뭐 사복을 고집하던 최순실 씨 왜 수의를 입었을까요? 저는 법정에 나오면 무조건 수의를 입을 거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사를 받을 때하고 재판을 받을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판사 앞에서는 판사는 어찌 보면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럼 당연히 사복보다는 수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의를 입은 거고요. 또 하나 이 수의를 입은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게 원래 어제가 공판 준비기일이잖아요. 공판기일에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안 나올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해서 그 방청권 추첨도 열기가 좀 덜해졌었는데 예상을 깨고 나온 거거든요. 이 깨고 나온 것도 나는 재판을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공판 준비기일에도 예외적으로 출석하고 출석할 때도 사복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의를 입은 거죠. 예, 뿐만 아니라 뭐 검찰 출석할 때 사실 명품 운동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어제는 보급받은 흰색 운동화를 신고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일각에서는 도대체 저 수의는 얼마짜리냐 뭐 이런 질문들도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수의가 그 교도소에서 그냥 일괄 지급된 수의가 아니고요. 이제 겨울에 좀 춥잖아요. 추우면 이제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직접 사서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약간 따뜻한 수의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수의보다 좀 좋아요. 근데 수의는 그래도 수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의는 이제 연출하기 위한 거고요. 수의가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는 신발을 괜히 또 굳이 또 책잡기 빌 걸 신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발도 이왕 구치소에 준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생활 잘 적응하고 있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출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말 그대로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변호인들이 코치를 해주나요? 통하죠. 제가 그래서 수의 입고 나올 거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게 검찰에 수사받으러 갈 때가 달라요. 수사받으러 갈 때는 좀 당당한 모습이 낫고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불쌍해 보이는 모습이 낫습니다. 최순실 씨 뉴스 파괴력이 얼마나 되길래 이 수의와 흰색 운동화까지 저희가 이게 너무 관심이 가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됩니다. 근데 백성원 변호사 오늘 저희가 저 눈빛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어째 많이 이제 그 본인 원래 이제 좀 죽을 죄를 졌다는 것과 좀 이제는 죄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얘기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략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전면 부인도 다 40년, 2년이니까 다 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공모한 적은 없지만 이건 최순실이 혼자 잘못했다. 그리고 최순실은 공모한 적 없지만 나는 그냥 제안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쪽이 잘못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서로 떠넘기니까 이러다 나중에 진실이 규명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묘하게 어울려서 둘 다 혐의를 부리는 거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공모관계를 끊어내는 건 여기서 안종범 수석,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 세 명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도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 거고 안종범 수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한테 이걸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혹시 비선 있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총리 지시를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비서 있나 그랬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믿고 대통령의 뜻인 줄 알고 했다. 그럼 공모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각각 변호인들이 본인의 의뢰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세 명이 다 뻗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나오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이 최순실 씨 어제 전면 부인, 대통령의 부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꼬집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 씨의 사진은 좀 충격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덧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순실 씨 등 이 범죄에 연루된 이 집단이 집단 망각 증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단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해자 집단의 정신병적 증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집단 망각이라고까지 서슴치 않게 표현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점잖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표현해서 그렇지 굉장히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부인하고 전부 다 부인하고 하는데 어제 그 방청석에 갔던 분의 방청기라고 할까요? 그걸 들어보면은요. 최순실 씨가 눈빛에서 선한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재판 끝나고 나가면서 한번 뒤를 딱 돌아보는데 반성한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그 방청석에 앉았던 분의 그 방청기예요, 일테면은. 그러면서 모든 내용은 부인을 하더라.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걸 부인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피고인도 인권이 있는데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그래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그 답변서나 전부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억울해하고 전부 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이런 게 정말 이심전심으로 똑같다고 날까요? 그래서 아마 이 다음 주 주말에 그 촛불이 다시 또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신윤님, 네.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의 혐의 부인이 박 대통령의 연명에 도움이 된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요, 변호인단 헌재, 탄핵 부당하다, 그 답변서 낸 거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작된 저 최순실 1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을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순실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은 그만큼 재판이 뭐 증인이라든가 증거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재판정에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축축 늘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헌재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 이거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백 변호사님, 이게 글쎄 뭐 일각에서는 피고인 행세들을 하면서 두 사람 다 이게 나중에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면 네. 본인 발등 본인이 찍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자승자박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특검에 넘어가 있는 증거 자료들을 다 보면요. 검찰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소한 내용의 99% 입증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예. 그게 왜냐하면 이 뭐 지금 자꾸 태블릿 PC 얘기하는데 태블릿 PC 이제 이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태블릿 PC는 이번에 최순실 씨의 어찌 보면 혐의 증거 목록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원래 공무상 비밀 누설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증거로 들어가 있을 뿐이고 지금 국정농단은 나머지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검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이 하나만 딱 등장을 하면 이 두 쪽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지고 최순실 씨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무언가 톱니바퀴 맞춰가듯이 양쪽이 서로 뭔가 합심한 듯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재판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역으로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이게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이 앞으로 중요한 게 오늘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예. 특검이 처음으로 할 거는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증거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는 들락날락했던 기록 내용부터 모든 게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 압수수색만 성공을 한다면 사실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현정 의원 정리를 해볼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집단 망각이라고 했는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두 사람의 이런 태도를 국민들과 우리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됩니까? 참 이거 보면 뭐 최순실 씨도 자기도 안 했다. 대통령도 나는 뭐 책임이 없다. 안종범은 시킨 대로 했다. 그럼 이 외계인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국정농단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거 보면 과연 우리 그 지금 뭐 새누리당 친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농단을 해놓고 그 누구 하나 내가 했다라고 책임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바로 책임윤리 아닙니까? 예. 그렇게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좌 시스템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수석 비서관들 왜 하겠습니까? 국정원 왜 있습니까? 다 이런 거 보좌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몰랐다 나는 국정농단이 몰랐다. 그럼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냥 이 밖에 있는 그냥 나를 도와준 사람으로 알았지 그렇게 사기칠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민정수석이 왜 있습니까? 그 특별감찰관이 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감시하라고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자기 책임은 없다. 밑에 사람이 다 알아서 했다. 나는 몰랐다. 정말 국민으로서는요.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죠. 국정농단 외계인이 한 건 아닐 텐데 이제 앞으로 특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 밝혀내겠죠. 다음 주제는요. 어제 최순실 씨까지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